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스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입니다. 이미 양국은 총격전까지 치렀고 전사자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쇼츠 영상으로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새벽 5시 30분경에 동남아시아에 긴장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북동부의 우본라차타니주와 캄보디아 프레아 비아르주 국경 일대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 간의 짧지만 치명적인 교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충돌은 약 10분간 이어졌고요. 캄보디아군 한 명의 전사는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되었는데요. 먼저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태국군이 오랫동안 캄보디아군이 주둔해왔던 참호를 침범하고 먼저 발포를 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참호가 자국군이 만든 방어시설이었고 태국군이 명백히 영토 침해와 선제 공격을 했더라는 입장입니다. 전사한 병사는 해당 참호를 지키던 중에 총격으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태국군의 대변인인 윈타인 수바리 소장은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윈타이 수바리 소장은 태국군은 해당 지역에서 진지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며 대화 도중에 캄보디아군이 먼저 발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태국군이 보복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죠. 양국 군의 지휘부는 충돌 직후 교전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해당 교전은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10여 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교전으로 인하여 전면전까지 확대되진 않았지만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전은 오랫동안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갈등 원인이었던 미약정 국경 분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양측은 모두 병력을 철수했다고 하지만요. 지금은 다시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둘이 왜 싸우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분쟁의 중심은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고대 크메르 제국이 건설한 프레야 비아르 사원 지역입니다. 이 사원은 원래 힌두교 신전으로 건설이 되었지만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 소유권을 두고 양국이 분쟁을 거듭하고 있어요. 물론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요. 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이 사원 지역을 두고 2011년에 국지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지전으로 인하여 12명이 사망하고 5만 명이 피난을 가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원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양국 민족주의 내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원뿐만 아니라 태국과 캄보디아는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와 캄보디아 프라위안주가 닿아 있는 817km의 국경이 아직 미약정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태국과 캄보디아는 100년이 넘도록 이 지역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 국경선은 1907년에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 였을 당시에 프랑스가 처음으로 지도에 표시하고 식민지를 떠날 때 조정을 제대로 안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혼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태국과 캄보디아가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기도 했지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태국과 캄보디아는 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태국의 탁신 친나와 전 총리와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가 꽤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을 맞댄 분쟁적인 앞다투어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국방부는 6월 7일에 캄보디아와의 미약정 국경 지역인 총복 인근에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품탐 외차야차이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6월 5일 캄보디아와의 회담에서 캄보디아 측이 긴장 완화를 위한 태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병력을 증강한 것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병력이 배치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캄보디아군도 이에 대응해 이 인근으로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국 매체에 의하면 캄보디아군의 경우에는 국경지대 1만 2천 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하고 중화기를 지속해서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마도 태국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을 배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는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서로를 헐뜯으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캄보디아 내에서는 태국 상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보이콧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이 민족 간 증오를 조장하는 지경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할 정도였습니다. 태국에서도 방콕에는 태국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는 6월 6일부터 국경 분쟁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모여들면서 나쁜 친구와의 인연은 끊어야 한다,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게 됐고요. 민족주의 감정이 너무 고조되다 보니까 품탐 외차야차의 국방장관이 나서서 전쟁이 필요하다면 두렵지 않지만 전쟁을 부추기지는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양국 수뇌부의 반응을 보면 전쟁까지는 원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국민이 꽤 분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태국은 6월 7일에 태국 캄보디아 국경 중 가장 인적 왕래가 활발한 태국 사케오주와 캄보디아 포이펫 사이 국경 검문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상인과 태국인 관광객 등 수천 명이 발이 묶이기도 했죠. 태국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조기에 폐쇄한 곳에 대해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은 태국군이 6월 7일에 포이펫 국경 검문소를 예정보다 앞서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에 대해 태국은 이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꽤 큰데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교류가 많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학생 상당수가
태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요. 근데 태국군이 국경을 조기에 폐쇄하는 조치를 하다 보니까 태국 접경 지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인 노동자 수천 명들은 생계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들 대다수는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갑작스럽게 국경 운영 시간 단축 조치는 생계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캄보디아 매체에 따르면 양국 국경 담당 부서에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국경 운영 시간이 단축된 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올 정도였습니다. 주변국들도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중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갈등 고조에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아나르 이브라임 총리도 양국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캄보디아에서는 아세안을 활용하여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정말 다행이라면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분쟁 지역 병력 감축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국경 지역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분쟁 지역 병력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전쟁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교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우선 캄보디아와 태국은 양측 모두 방문객의 체류 허용 기간을 단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육로로 입국하는 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체류 허용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였고요. 태국도 이에 상응하여 체류 허용 기간을 단축했죠.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체류 허용 기간을 단축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대한 전기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태국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국경 일부 지역에 전기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오곤 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에는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얀마 국경 도시 5곳에 대한 전기, 인터넷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죠. 그런데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캄보디아에도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모두 신속한 분쟁 해결에 합의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요, 지금도 계속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서 태국군의 군사력이 캄보디아군보다 훨씬 강력하므로 실제로 전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겠습니다만 양국 모두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고 혐오 정서도 점점 고조되고 있기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태국 캄보디아 국경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예측에는 단순히 군사적 요소만이 아니라 정치적 변수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3일에 탁신 친나와 전 태국 총리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태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급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탁신 친나왓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2006년 군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된 이후 망명생활을 하며 반군부 세력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자리해왔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2008년 그의 집권 시절 불거진 국정농단 부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재심 사건입니다. 이미 걸석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으로 탁신은 2023년 귀국 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고 이후 가석방 처리되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판 결과가 태국 내부의 정치적 균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탁신 전 총리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에 대한 재수감 결정이 내려질 때는요, 현 태국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정치적 위기 국면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현 태국 총리가 탁신 전 총리의 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국경 분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경 사태를 외부의 위협으로 프레임하여 국민의 관심을 내부 문제에서 돌리고 군사적 충돌이나 강경한 외교 전선을 의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죄나 형량이 낮게 나오게 된다면요, 정권 차원에서는 정치적 리스크 최소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경 분쟁은 일정 선에서 압박과 견제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제재 강화, 외교 마찰, 국경 봉쇄 등의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통제 가능한 선에서 마무리하려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평화롭게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위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